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실용주의 첫머리에 찰스 샌더스 퍼스가 있죠. 퍼스는 기호학자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기호학자입니다. 놀랍게도 이 퍼스의 기호학은 그 소시르의 기호학에 비하면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연구가 좀 소홀히 되고 있는데, 퍼스는 삼원 모형을 썼습니다. 이제 소시르 모형이 기표와 기 이 두 관계 속에서 그 기호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퍼스는 표상체, 이게 기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체가 기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 해석체의 개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해석된 기호의 내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해석하는 주체의 자리를 비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두루뭉실하게 묶여서 정돈이 확실히 안 된 채로 기호 이론이 굉장히 퍼스 전집에 난사하게 지금 퍼져 있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정돈하지 못한 채로고, 실제로 저는 이 퍼스가 이 기호 개념에서 충분히 정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한 페이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아무튼 화형론적 기호학은 그 현재 이탈리아의 당대 최고의 기호학자라고 불리는 움베르토 에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이 기호학의 두 계열인데,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 두 이론이 기호는 다른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대신한다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철수라는 이름이 하나의 기표잖아요. 이게 일종의 기호 전체로 볼 때 이 기표가 안철수를 대신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신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아무리 열어봐도 없어요, 내용이. 이름이 사람을 대신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름도 물리적인 기표입니다. 소리든 글자든. 사람도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부를 수 있죠. 어떻게 이 전혀 다른 대상이 다른 대상을 대신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그런데 오랫동안 이것을 정의처럼 사용을 해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대신이라는 관계가 실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두 이론 중에 명확히 설명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제 추정키로는 대신한다라는 것과 대신되는 것, 안철수라는 이름과 안철수라는 사람이 1대1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도 추정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뭐 기호학이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이 두 이론이 공통적으로 기호적 의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라는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전통에서 100년간 기호 문제를 다뤘지만 기호적 의미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구조주의에서는 기호적 의미의 주인인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란 것은 기호 작용하는데 동원되는 어떤 부속물들입니다. 그러면 구조주의에서는 기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 밖에 사건이거나 사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호는 기호적 경험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경험의 국면을 기호라고 부르는 것이지 기호 자체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강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형론적 기호학에서는 어느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는가 하면 신체화된 의미 개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몸에서 의미가 발생하는 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퍼스의 삼원 모형의 해석체 자리에 해석하는 사람 또는 해석의 내용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들어가 있긴 한데,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겠는가 보면은 신체화된 존재로서 이해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퍼스는 이름만 실용주의자지 칸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 사고하는 존재로 지금 이해하고 있고, 앞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인간과는 거의 데카르트적이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충분히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퍼스는. 그러니까 여전히 해석체 안에 여기 만약에 사람이 들어와서 해석하는 자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사고하는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 몸에서 창발한 사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물음 자체를 퍼스가 묻지 않았습니다. 기호가 어디에서 오는가. 구조주의자는 답하려다 실패했지만 퍼스는 아예 묻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기호가 어디서 오는가를 묻는 대신에 이 무한한 기호적 작용이
언젠가 궁극적 실제에 이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리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한투주의자죠.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고 기호의 출발점을 설명하기보다는 도달해야 할 지점 쪽으로 지금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칸투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구조주의 기호학이든 화용론적 기호학이든 기호학이 양대 산맥의 100년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정적인 문제를 지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가 기호에 대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고 그 설명을 체험주의의 은유이론을 확장시켜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기호는 우리 경험의 문제라고 제가 단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험은 물리적 경험, 그 막수환 선생님의 구분에 따르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층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기호적이라고 씁니다. 다른 층위를 기호적 경험 이러는데 여기를 막수환 선생님이 정신적, 추상적 층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그 내막 상관관계를 체험주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한 용어로 물리적 경험이 있고 기호적 경험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획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호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을 토대로 확장됩니다. 물리적 경험 없이 기호적 경험이 저 혼자 이렇게 떠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취화된 의미 개념을 갖게 되면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약됩니다. 기호적 그 경험이 아무 뿌리 없이 이렇게 굉장히 개인마다 다르고 상당히 다르지만 완전히 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호의 본성이 뭡니까? 동일한 물리적 대상을 물리적으로도 기호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경험하세요? 저렇게 경험하세요?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인식하는 대상을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거나 기호적으로 보거나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하죠. 그래서 기호는 사물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사건이나 사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험의 문제라고 제가 출발점을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기호적 경험은 본성상 사적입니다. 아까 경험의 유폐성 말씀드렸죠. 내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물리적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기호적 경험도 본성상 사적입니다.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없죠.